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여자로 가보죠. 여자. 이 여자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여기가 배우자가 큰 거죠. 배우자의 영향력이 큰 거죠.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이게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관을 일지 월지에 깔고 있어서 이거 아이고 이거 남편 등살에 이거 살겠어? 자, 내 사주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관이 퇴가 된 여자의 사주가 있어요. 이거 누구 사주? 그 여자 사주예요. 근데 내 사주에 있는 남자를 갖고 와서 이를 나쁜 놈을 만들거든요. 그 사람 그거 관이잖아. 네 사주에 남자가 관성 많으면 어때? 그냥 난폭해. 아니 여자 사주에 있는 남자를 갖고 와서 나쁜 놈을 만든다? 가능해요. 맞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건 내 사주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관이 많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관이 많아서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놈이 나쁜 놈일 수도 있고요. 이놈이 나쁜 놈이 아닌데 그냥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놈이 나쁜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 먼저 생각하면요 발전이 없어집니다. 내가 좀 더 유연해지려야지라는 노력을 안 해요. 이놈만 나쁜 놈 만들면 되니까. 원래 인류는 남 탓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발전을 이루고자 하면 내 사주라고요. 내 사주. 내 기준에 엇나가는 걸 내가 못 버텨서 이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관이 퇴가 돼 있는 여자예요. 술, 담배 절대 안 돼. 이 기준이 쓰죠? 술, 담배 안 하는 월 400만 원 버는 남자와 술, 담배를 적절히 해요. 대놓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히 하는데 월 1000만 원 버는 남자와. 자,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연봉이 적은 연봉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관이 많으면요, 이렇게 가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남자가 한 2,500만이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결혼 정년기인 사람을 뭐 한 800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800만 명의 남자 중에 술, 담배를 안 하는 남자만 나는 선호할 거야 라고 하면은 술, 담배를 하는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유리한 남자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삶이 더 즐겁지 못한 거예요. 이걸 막 꼴초고 맨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히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를 가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내 사주에 있는 남편이라고요. 나의 유연함으로 먼저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거 관성이 많아서 저는 나 저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힘들어서 또 친구랑 술 한잔 먹고 또 한번 필름 나갔네. 그럼 내가 뭐 콩나물에, 라면 하나 끓여줘야 이게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놈을 그냥 나쁜 놈 만들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과연 내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관이 퇴가 된 여성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선 선행이 돼야 돼요. 이놈 나쁜 놈 만들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나쁜 놈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나쁜 놈이라는 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캐릭터가 강한 거예요. 캐릭터가 강한 거예요. 네. 여기에는 폭력성이 있을 수 있고요. 폭력성, 그리고 성적 우월, 이 남녀에 대한 성적 우월 혹은 부부관계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네. 폭언. 제 아내 사주가 여기 관이에요, 둘 다. 여긴 또 편관입니다, 배우자들이. 그리고 이건 형이에요. 그 얘기는 토의 관성을 갖고 있죠. 근데 저잖아요, 얘가 저예요. 제 아내는 실제로 이렇게 느껴요. 제가 야! 이렇게만 해도 아우! 이래요. 화낸 게 아닌데 밖에 펑펑펑 이래도 어우 깜짝이야 막 이러고. 한 번 싸웠어요. 신혼여행 가서 내비게이션을 한글로 해달라니까 영어로 해놔서 제가 이거 한번 어떻게 그러고 내가 운전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왜 안 싸운지 아세요? 얘는 저랑 싸우면 안 돼요. 저를 못 이겨요. 그러면 제가 굳이 모터로 싸웁니까? 네. 사실 제 아내가 느끼기에 저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 사주 공부하고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정한. 내 남편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 자식 진짜 씨. 술 먹으러 가면 12시만 되면 전화가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불안정함. 이거는 뭐 술, 도박, 뭐 난폭 운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내가 감당하기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서해 보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야, 우리 어머니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 준비해. 서해 보편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 진짜 이러면 이거는 나쁜 놈이죠. 흔히 얘기하는. 예. 이건 뭐예요? 배려가 적은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커리어 깨지고 꿈과 희망이 깨지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나쁜 놈. 근데 이거를 먼저 안 쓴 이유는 내가 먼저 유연해져야 되는 게 1번이기 때문이에요. 내 사주잖아요. 우리가 이게 되게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내 사주에서 자꾸 아빠를 갖고 와서 아빠가 나쁜 놈, 엄마를 갖고 와서 엄마가 나쁜 놈, 인성이 흉하니까 엄마가 잘못했어. 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엄마가 나쁜 엄마인지를 보려면 엄마 사주도 함께 봐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궁합. 아니, 관이 많은 여자가 남편이 나쁜 놈이면 궁합 못하러 봐요. 이 남자가 나쁜 놈인데 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느끼는 관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겠구나. 그럼 이 남자 사주는 어떠지 하고 보고 이 남자를 가늠해 봐야죠. 그래서 뭐가 억압이고 뭐가 조금 부담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풀어내는 거. 그게 이 영역인 거예요. 궁합을 볼 필요가 없죠. 만약에 관이 강한 여자는 궁합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이다라는 논리면. 자, 그리고 관이 강한 건요.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예요. 이것도 억압이에요. 왜? 자, 예를 들어보죠. 국회의원이야, 우리 남편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의 아내가 돼요. 사모님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사모님. 들어요.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님 뭐 재수 씨 이러지 않잖아요. 사모님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감당해야 되죠, 내가 또. 억압이 되죠. 내 맘대로 너 이렇게 막 쓰레기 이러고 못 다닐 거 아니에요. 보는 눈.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또 관이 큰 걸 수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